안녕하세요. 슈퍼리치 K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피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여러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흡수 기능, 이동, 저장을 하고 있고 모든 탁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분해 능력만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부는 항상 좋은 것만 넣어 주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다루어 주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럼 피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그림이 중간중간에 들어있어서 이해하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호흡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호흡의 주된 목적은 산소를 얻고 몸 안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혈액 내에서 제거하여서 밖으로 내보내기 위함인데요. 외호흡의 평균 0.6%가 피부 호흡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몸 안에 가득 차면 독소에 확산이 되는데요.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어서 빨리 밖으로 배출하려고 합니다. 운동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산소를 들어오고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기 위해서 헉헉거리며 입으로 호흡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배출이 쉽지 않으면 손바닥, 발바닥, 입술 등을 제외한 전신에 땀구멍을 열어서 얼굴부터 시작하여 온몸에 그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세포를 크게 확대시켜 놓은 그림이에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그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발생하면서 부산물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데요. 그래서 이 독소를 빠르게 피부를 통해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 피부의 역할은 발한 역할을 하는데요. 발한은 체온 조절에 속합니다. 체온이 곧 생명이므로 체온 관리를 못하면 사망의 길로 빨리 들어서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체온이 상승했을 때 발한으로서 몸 안의 온기를 일정하게 유지토록 힘쓰는데 이것을 체온의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피부의 표피에는 수분 저지막층이 있는데요. 이 경계선으로 밖은 플러스 이온을 띠고 있고 안으로는 마이너스 이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림욕장에 가면 마이너스 음이온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힐링이 되면서 피부에 안식을 준다고 해요. 여러분도 맑은 공기 마시러 산림욕을 하시면 어떨까요? 피부로 흡수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표피를 통과해 혈관으로 유입되는 표피 경로가 있고 비타민 A나 설파민의 약 등을 통해서 표피로 거쳐 기름샘으로 유입되는 부속기 경로가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환경 호르몬이나 화장품의 독성 물질들도 모두 같은 경로로 흡수된다고 합니다. 피부의 산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피부가 가장 이상적으로 보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피부 자체의 산성도가 pH 5.2에서 5.8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네요. 피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성도이고 내부 장기는 반대로 pH 7.3 정도의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건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피부는 산성을 유지시키고 내부는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대부분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 강한 산성 보호막을 만나면 모두 타 죽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산성은 살균 방어 작용을 하고 알칼리성은 정화하고 해독하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피부가 갖는 기능 중 하나가 비타민 D의 합성이에요. 비타민 D는 인체 내에서 칼슘과 인의 대사에 필요한 요소인데요. 비타민 D가 결핍되면 뼈가 약해 휘어지는 구루병에 걸리기 쉽고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는 안짱다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어지럼증,
어지럼증이 발생해 현기증과 같은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네요. 비타민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골다공증, 암, 당뇨병, 고혈압, 크론병. 그리고 국민 88.2%가 비타민이 부족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또 까만 피부인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만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크림의 남용으로 이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그림을 보게 되면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의 생성 과정인데요. 태양빛에 의해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데요. UVB를 피부가 이렇게 받게 되면 비타민 D3, 비타민 D2의 영양을 섭취하면서 이것이 간에서 합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장에서 실제 몸에 필요한 비타민 D로 생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290에서 315 나노미터의 일정한 파장의 UVB 자외선을 20분가량 쬐면 가능하지만 11월부터 3월까지는 자외선의 양이 부족하므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쬐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문제는 대한민국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88.2%가 비타민 D 결핍 증세가 있다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비타민 D의 부족 현상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 유지를 위해서 섭취하는 위장약이나 고혈압, 당뇨, 아토피성 피부 질환제 등의 약들 때문에 비타민 D의 합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의 증가도 비타민 D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섭취해야 하는 비타민 D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대인들의 자외선 기피와 목의 활동 부족으로 1000IU까지 섭취를 권장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필요해도 과유불급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적당량 맞춰서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가 생태계에 위협이 된다면 1차적으로 직접 바르는 피부는 어떨까요? 우리가 안 바를 수는 없잖아요. 이 자외선 차단제를 그래서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수 천연 화장품을 사용하길 권장하고, 피부의 건강과 육체의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부가 하는 일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가 하는 일을 같이 공유했고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